안녕하십니까. 9월 1일자로 부임한 교장 최종철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학기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인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시인의 마음처럼 이곳 성덕중학교에 보내진 소중한 여러분 자녀들의 아름다운 동행과 성장을 위해 모든 성덕중학교 교육가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낌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학교 교육활동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 열린 행정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덕중학교 가족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교가 나날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늘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인사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교장 최종철. 안녕하세요. 성덕중학교 학부모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2학년도 고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덕중학교에서 3학년 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백입니다. 먼저 내신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총점 300점 만점입니다. 교과 성적 240점, 비교과 성적 60점입니다. 교과 성적은 240점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교과 성적 180점, 예체능 교과 6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과 성적은 출석 15점, 행동발달 15점, 창체활동 15점, 봉사활동 15점, 에서 6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 교과 성적 중에 일반 교과 성적은 2학년 일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자면 2학년 성적이 72점, 3학년 성적이 108점입니다. 예체능 교과는 학년 구분 없이 3등급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비교과 성적 중에 출석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점수는 학년마다 5점씩 3년 동안 하게 되면 15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미인정 지각조퇴 결과는 합산을 해서 3회가 결석 1일로 계산이 됩니다. 결석 일수가 1일이 되지 않으면 5점 만점, 1일에서 2일이면 4점, 3일에서 4일이면 3점, 5일에서 6일이면 2점, 7일에서 8일이면 1점, 9일 이상이면 0점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질병 결석과 기타 결석은 결석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석 일수는 미인정 결석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행동발달 성적을 보겠습니다. 행동발달 점수는 학년마다 5점씩 3년 동안 하게 되면 15점 만점을 받게 되겠죠. 기본 점수가 4.5점으로 되어 있고요. 가산점이 0.5점입니다. 가산점은 누가 받느냐?
가산점 부여 대상은 교내 또는 교회, 선행상, 효행상 등과 같은 모범상의 표창을 받은 학생들이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 학년, 매 학기별로 각 반당 4명씩 모범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을 보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점수도 학년마다 5점씩 3년 동안 15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본 점수가 4.5점이고요. 가산점이 최대 0.5점입니다. 학년별로 가산점 부여 대상을 보자면 0.5점의 가산점을 부여받는 학생은 학급 회장, 반장이죠. 학생회 회장, 학생회 부회장 이렇게 3명의 학생들이 가산점을 받게 되고요. 0.4점의 가산점을 부여받는 대상은 학급 부회장, 학급 부반장이죠. 대의원, 서기, 학급의 각 부서 부장, 학급의 생활부장하고 학급 체육부장이 있습니다. 학생의 각 부서 부장, 또 학생의 각 부서 차장, 이 학생들이 0.4점의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봉사활동 성적을 보겠습니다. 봉사활동 점수도 학년마다 5점씩 3년 동안 다 채우게 되면 15점 만점을 받겠습니다. 기준 시수가 1학년 때하고 2, 3학년 때가 다릅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2학년, 3학년 때는 7시간 이상이면 만점을 받게 되고요. 1학년 때는 15시간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게 됩니다. 나와 있는 표대로 5점 만점, 4.5점, 4.0점, 3.5점, 3.0점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7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날 결석하지 않았으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봉사활동이 있는 날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는 2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을 하고요. 산업수요 맞춤형고 마이스터고등학교죠.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을 합니다. 전기고등학교는 2021년도 10월 29일이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 반영을 하고요. 후기고등학교는 2021년 12월 15일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까지 반영합니다. 후기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 모두 다 반영하게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합산한 점수까지 다 반영하게 됩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는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산출한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선발 시기에 따라서 전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중학교 3학년 전출입은 2021년도 10월 31일까지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전출을 가야 된다 그러면 10월 31일까지 전출을 가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 배정을 받을 때 출신 중학교 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배정받으니까 이사를 간 경우에는 전출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중학교 전 과정에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성적에 의해서 석차 100분율을 산출하고요. 그 석차 100분율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중 지원 금지입니다. 네, 전기고등학교에 응시할 경우에는 전형 일자 또 지역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한 개 학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기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은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나는 이 학교를 안 가겠다,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술고, 체육고에 지원해서 불합격한 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전기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4번 광주 자동화 설비 공업고등학교,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지원해서 불합격한 학생은 전기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예외사항이죠. 4번이. 그 다음에 5번 과학 영재학교인 광주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뭐 합격, 불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뭐 전기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달라진 부분이 6번이죠.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학교에서 광주과학고등학교에 2명이 합격하는 좋은 일이 있었죠. 네, 7번째 전기고등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은 전기고등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기고등학교에 불합격을 했는데 전기고등학교에서 학생 모집을 했는데 학생이 모집이 다 안 됐다. 그럴 경우에 추가 모집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기고등학교에 불합격한 자는 당연히 후기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이중 지원 금지는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중 지원의 예외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설명드렸죠?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 불합격하는 학생은 정기고나 후기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한민고 불합격한 학생은 후기고 지원이 가능하고요. 과학영재학교 합격 여부 상관없이 정기고나 후기고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타 시도 전국 단위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한 학생, 이 학생들은 합격, 불합격이 일반고 전형을 할 때 결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일반고에 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에 배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희망 배정 동의서를 제출하고 일반고 전형에 합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후기고 배정 가능 고교 안에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의 배정이 발생할 때는 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임의 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고등학교 보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광주체육고, 광주예술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광주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한특성화고등학교로 동명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서진여고의 전문계열, 그 다음에 영재학교 중에 광주과학고, 광주과학고는 전형이 다 끝났습니다. 지난 8월 27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죠. 자, 광주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광산구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북구에 이렇게 4개 학교가 있고요. 네, 남구에 이렇게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네, 광산구에 있는 2개 학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2021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쭉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학급, 몇 개의 학급을 모집하는지, 그다음에 개설학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의 토탈뷰티과 여기는 작년까지는 여학생만 모집했는데 올해 남학생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이 좀 변경된 사항이고요. 전기고 학교별 전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목적고등학교 4개 학교가 있죠. 광주체육고, 광주예술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 자, 먼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을 하고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는
2학년 성적이 60% 반영이 되고 3학년 성적이 40% 반영이 됩니다. 이 말은 2학년 1학기 30%, 2학년 2학기 30%, 3학년 1학기 40% 이렇게 반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광주체육고, 광주예술고는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2학년 성적은 40%, 3학년 성적은 60%. 이 말은 2학년 1학기 20%, 2학년 2학기 20%, 3학년 1학기 30%, 3학년 2학기 30% 이렇게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모집 단위를 보면 전국이고요. 전국. 그다음에 광주 자동화 설비 공업 고등학교는 타 지역에서 20%를, 또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 고등학교는 전국 100%를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특성화고등학교 보겠습니다. 내신 성적 반영은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2학년 성적이 40%, 3학년 성적이 60%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은 2021년도 10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나 나머지 부분들도 다 10월 29일까지 이루어진 것까지 반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전형 방법은 일반 전형은 당연히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요. 특별 전형, 가업승계, 자격증, 캠프 참가자 학교마다 다르니까 자녀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학과별로 모집하는 학교가 있고 총 정원제로 모집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과별로 모집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학과별로 일지망에서 성적순에 의해서 선발한다는 얘기고, 일지망에 선발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다 찼다. 그러면 2, 3지망은 의미가 없고요. 일지망에서 성적순 선발을 했는데 미달이 됐다. 그러면 2지망에서 뽑고, 2지망 했는데도 또 다 안 찼다. 그럼 3지망에서 뽑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모집하는 학교는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 광주 전자공고, 서진여고 전문계열, 광주공고, 송원여상 이렇게 있습니다. 총 정원제 모집은 학과 구분 없이 총 정원을 성적순으로 선발을 한 다음에 학과를 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남공고, 금파공고,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 전남여상, 광주여상,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한 특성화고등학교인데요. 동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모집 단위는 전국이고요. 모집 인원은 80명. 남녀공학이고 4학급을 모집합니다. 일반 전형 방법, 내신 성적 40%, 심층 면접 60%, 이렇게 반영합니다. 자, 후기고등학교 보겠습니다. 후기고등학교는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우리가 자공고라고 얘기합니다. 3개가 있습니다. 광주고, 광주제일고, 상일여고. 네, 과학중점학교, 조대여고, 상무고, 풍암고, 보문고.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일반고. 네, 기타 학교에 호남 삼육고가 있고, 특수지 고등학교에 광일고, 서진여고에 보통과가 있습니다. 일반고, 자공고 학교 쭉 보겠습니다. 일반고는 남학교가 15개, 여학교가 15개, 남녀공학이 16개, 총 46개 학교가 있고요. 자공고는 남학교가 2개, 여학교가 1개, 이렇게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전 예고 보겠습니다. 고교 유형 단순화라 해서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사전 예고가 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자공고 고입 배정의 방식의 전환이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자공고 종료가 됨에 따라서 2023학년도부터 광주에 있는
광주고, 광주 제1고, 상일여고는 후기 평준화 일반고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원서를 쓰는 학생들까지는 자공고가 있는 거고요. 내년도부터 원서를 쓰는 학생들한테는 광주에는 이제 자공고가 없습니다. 다 일반고로 배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고, 광주 제1고, 남학교고요. 상일여고, 여학교입니다. 네, 선 지원으로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후 지원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순서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공고는 정원이 초과되면 추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우선 1지망에서 학생들을 추천 배정하는데 1지망에서 정원이 미달렸다. 그러면 2지망에 쓴 학생들을 그 다음에 배정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불합격한 학생들, 추첨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여기 추첨해서 떨어졌다. 여기 안 됐다. 이 학교에. 그러면 후기 일반고에 추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과학중점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있는데요. 조대여고, 여학생 2학급, 상무고, 남녀 각각 1학급, 풍암고, 남녀 각각 2학급, 보문고, 남녀 각각 1학급. 정원의 100%를 역시 선지원에서 추천 배정합니다. 여기도 역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공고나 과학중점고등학교를 지원해서 가고 싶은 학생은 지원 순서가 있으니까 반드시 1지망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써야 됩니다.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 보겠습니다.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하냐? 고의 원서 제출이 이루어지면 내신 성적에 의해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위 학교별로 커트라인이 다른 게 아니고요. 광주광역시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에서 모집하는 일반고 학생의 정원이 있을까 총 정원, 그 총 정원에 맞게 커트라인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합격한 학생들을 가지고 학교를 배정하게 됩니다. 일반고 합격자 발표는 2022년도 1월 13일에 이루어지고요. 자, 배정 방법은 학교 배정 발표는 1월 28일에 이루어집니다. 선지원에서는 정원의 20%를 배정하고요. 후 지원에서는 정원의 80%를 배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성덕고등학교가 학생을 100명을 뽑는다고 가정하면 선지원에서 20명의 학생을 뽑고 후 지원에서 80명의 학생을 뽑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신 성적 반영은 3학년 2학기 2차 지필평가까지 성적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산출 기준일은 12월 15일 날짜까지 이루어진 모든 활동에 대해서 성적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12월이 되기 전에 봉사활동이든 이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평준화 비적용 지역고등학교가 있어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호남 삼육고등학교, 광일고등학교, 서진여자고등학교의 보통과. 네, 호남 삼육고등학교는 후기 일반고와 동일하게 전형이 이루어지고요. 광일고등학교는 서류 30%, 면접 70%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서류, 출결, 학교폭력, 면접, 학업에 대한 의지, 인성 및 태도,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서진여자고등학교 보통과는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 원서를 잠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 지원 3칸이 있고요. 후 지원 9칸이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후 지원에 7개 학교를 써야 됩니다.
학교 배정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원에서 20%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선지원은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 2개 학교를 선택해서 기재할 수 있고요. 삼지망은 세 번째 칸은 자공고나 과학중점고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고는 지원 순서에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자공고, 과학중점고는 지원 순서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선지원 작성하는 방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선지원은 광주 시내 모든 학교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고만 쓸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일반고만 지원할 경우에는 선지원은 1지망, 2지망만 쓰면 됩니다. 물론 1지망, 2지망 우선순위 없습니다. 자공고나 과학중점고를 지원할 경우에 이렇게 자공고 또는 과학중점고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선지원을 쓸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를 쭉 나열해 본 겁니다. 네, 후지원에서는 80%의 학생들이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학교 배정 가능 고등학교에서 7개 학교를 선택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네, 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추천 배정이 이루어지고요. 출신 중학교 주소 중심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집 주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 학교 이사간 근처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게 자기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원 순서에 상관없이 추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네, 우리 학교에서 배정받는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덕고, 장덕고, 수안고, 운남고, 정광고, 빛골고, 첨단고, 숭덕고, 비하고, 서강고. 거기에 남학생은 남고는 광주 진흥고, 금호고, 여학생은 여고는 명진고, 금호, 중앙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학교 12개의 학교 중에서 7개 학교를 반드시 선택해서 후 지원에 쓰셔야 됩니다. 선 지원에 내가 2개 학교를 썼는데 우리 학교에서 배정되는 학교 2학교를 썼다. 그 2개 학교는 후 지원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후 지원에서 같은 학교를 2번 쓸 수는 없습니다. 자유형 공립고와 과학중점고등학교는 선 지원에서 지원 순서에 우선순위가 있다 했습니다. 그 외 일반계 고등학교는 선지원, 후지원 둘 다 지원 순서에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여기에 불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후기 일반고 희망 배정 동의서를 제출하고 후 지원만 작성합니다. 이 학생들은 선 지원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네, 임의 배정이 발생할 때 이 학생들이 우선 임의 배정이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배정 1번 지체장애 학생, 2번 장애복지카드는 없으나 장거리 통하기 어려운 학생, 소년, 소녀 가정 구성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한부모 가정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또 쌍생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담임선생님하고 꼭 상담을 할 때 이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7번 쌍생아 보겠습니다. 쌍생아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 쌍둥이를 같은 학교에 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동일교 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주민등본, 동일교 배정 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8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 다음에
학교위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시교육 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확인한 위기학생. 10번 다자녀 학생. 11번 우선 배정지역 대상자. 우리 학교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번. 12번 국가유공자 자녀. 13번 특례 입학 대상자. 14번 체육특기자. 자, 여기에서 학폭에 관련이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 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다자녀 학생 보겠습니다. 다자녀 학생은 어떤 학생을 가리키는 거냐면 일단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다자녀 학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언니, 오빠, 누나, 형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의 재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원서를 쓰는 학생이 원하는 그 학교, 언니, 오빠, 누나, 형이 다니는 그 학교에 배정을 받게, 우선 배정이죠. 배정을 받게 하는 배정이 특별 배정의 다자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녀는 3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중에 형제가 다니고 있어야 되고요. 제출해야 될 서류는 재학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다니는 학교에 가기를 원한다. 다자녀 학생인데 그럴 경우에 이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자녀인 경우에는 무조건 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고입 전형에 일단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고 학교별 전형 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체육고, 예술고, 네, 2학기 중간고사까지 반영한다 했습니다. 원서 접수 체육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 예술고는 11월 9일부터 11월 11일.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 2개 학교가 있다 있죠? 10월 18일에서 10월 21일. 그 다음에 보통 아이들이 대부분 쓰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 특성화 고등학교 여기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성적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자, 평준화 일반고 12월 15일이 성적 산출 기준이라 했죠. 원서 접수는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1월 13일에 이루어지고요. 학교 배정 발표는 1월 28일에 배정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것으로 2022학년도 고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